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퓨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TV 권채인 리포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터벌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죠. 유로와 올림픽에 이어 바쁜 여름을 달리고 계시는 정지훈 기자님이신데요. 최근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가요? 이게 사기당했어요. 왜요? 제가 첫 기자 생활할 때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선배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완전 초짜 때 K리그만 지나면 좀 덜 바쁘다. 제가 그때 이제 고생했던 게 이제 유럽 축구가 밤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밤에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언제 한가해지냐 했더니 야 조금 적응되면 괜찮아. 그리고 K리그가 끝나면 좀 한가해질 거야. 그 유럽 축구가 끝나면 좀 더 한가해질 거야. 뭐 이랬는데 똑같아. 계속 바빠. 10년째 적응을 못하고 있고 특히 이번 여름은 뭐 아시잖아요. 뭐 유럽 끝나니까 올림픽 바로 하고 선배들이 저한테 제대로 사기를 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컨디션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지훈 기자님의 맨유가 이번 여름에 빅 영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깨가 조금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네. 아니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름이장 시절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시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7번의 좀 장기적인 주인공 산초가 영입이 됐고요. 바란이 드디어 맨유에 왔습니다. 아직 뭐 발표는 아직 안 났고 이 영상 나올 때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촬영 시점에 아직 안 나왔는데 맥가이어의 그런 정말 훌륭한 짝을 찾은 것 같아요. 맥가이어가 좀 발이 좀 느린데 바란은 좀 발이 빠르고 커버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경험도 많고요. 어쨌든 맨유는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산초와 바란의 대박 영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맨유는 어떨 것 같나요? 맨유가 지난 시즌 준우승을 했지만 탄탄함을 좀 보여줬잖아요. 네. 여기에 좀 필요한 포지션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첫 5분 PL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죠. 개막하자마자 빅매치가 성사되었는데요. 네. 지훈 기자님이 오늘 소개해주실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EPL은 좀 재밌는 게 잘 짜는 것 같아요. 스케줄이 매 라운드마다 빅매치 하나씩 있는데 개막 라운드잖아요. 네. 가장 큰 빅매치 8월 16일에 펼쳐지는 우리 흥 손흥민의 토트넘과 그 녀석 케인이 가냐 마냐 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결은 해리 케인에게는 정말 부담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토트넘 훈련 불참으로 인해서 맨시티 이적이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며칠 뒤 훈련 복귀를 하며 유야무야 넘어갔죠. 뭔가 이러한 점이 케인의 경기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케인이 사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사과는 아마 여름시장 시점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케인은 여전히 맨시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도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섰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케인이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동료들과 뭔가 호흡을 손발을 맞춰보진 않았기 때문에 경기력이 어떻고 저렇고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의 마음가짐이 어떨지 이적 시장 막판까지 케인의 사과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선발 명단 발표됐을 때 케인이 있다 그러면 오 이럴 것 같고 교체 명단이나 아니면 명단 제외면 야 여전히 뭔가 좀 이적이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돌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는 이번 여름 그릴리시라는 빅 영입을 했는데요. 과연 첫 경기부터 그릴리시의 효과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을까요? 1억 파운드잖아요. 네. 이적료가 EPL 역대 이제 최고 깜짝 이적료 놀랐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네. 포그바에서 이제 글리시 바뀌었는데 뭔가 다비드 실바가 팀을 떠나면서 이제 지난 시즌 좀 약간 조금 뭔가 유용이 조금 떨어진 네, 느낌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뭔가 한 명이 좀 부족하다, 실바 자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릴리시를 영입하면서 이제 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뭐 전형적인 윙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왼쪽 메잘라 아니면 왼쪽 윙포워드로 보통 나올 것 같은데 전형적인 윙어는 아니고 공을 잡았을 때 소유하고 뭔가 패스를 주고 혼자 돌파를 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강점인 선수예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원하는 유형의 선수가 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이번 경기부터 좀 선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선수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에서 원톱으로 나와서 무려 4경기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누누 감독 체제 공격의 핵심은 우리 손흥민 선수겠죠? 공격에는 믿을 사람이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알리가 물론 폼을 돌아온다면 네. 조금 나아지겠지만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왕이다. 네. 어쨌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누누 감독이 뭐 손흥민 이뻐 죽겠나 봐요. 막 뭐 인터뷰 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선수가 계속 좀 웃었으면 좋겠다. 해피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만큼 뭐 성실하고 훈련 때 열심히 하고 잘 웃고 뭐 토트넘 SNS가 손흥민 SNS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다 나와 매번 나와. 네. 정말 뭐 핵심 체제인 것 같고요. 이 전술적인 성향 특성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활용될지 손흥민은 무조건 이제는 핵심이고 무조건 선발로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맨시티전이 좀 궁금해지고 케인의
출전 여부에 따라 뭔가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막강한 맨시티지만 아무래도 아구에로의 공백은 피할 수가 없죠. 아구에로가 떠난 맨시티는 한 방을 노려줄 선수가 사라졌는데요. 특히 레스터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패배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죠. 뭔가 아구에로처럼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 없다 보니까 득점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제주스라는 공격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전형적인 타깃턴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뭔가 파괴력 있는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 페란 토레스가 펄스나인으로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이 선수도 뭐 전형적인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넘버 9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케인에 지금 올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맨시티가 케인을 영입 못했을 때는 이게 아무리 그릴리시가 와도 뭔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케인을 무조건 좀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 뭐 페란 토레스, 제주스, 그다음에 뭐 스털링도 있고, 스털링이 또 가짜 구번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선수들이 좀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을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지훈 기자님은 지난 시즌 53경기 중 22경기를 맞추며 무려 적중률이 42%. 요새 그러니까 좀 팬심을 좀 버렸더니 그런 게 좀 효과를 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시즌도 좀 분석을 잘해서 높은 적중률을 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애매할 때 무승부죠. 네, 또 이게- 무슨 나왔습니다. 이게 토트넘이 케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네네.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손흥민밖에 없는 공격 라인이고, 그래서 맨시티를 가자니 케인을 영입을 해야 여기 좀 완벽해지는 전력이 구축이 되잖아요. 더브라인 선수도 아직은 온전하게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맨시티도 공백이 좀 있어요. 이런 경기는 안전적으로 무승부. 손흥민 골을 넣고 한 1대1 또는 2대2, 저는 그래도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 2대2 무승부 정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 승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워낙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의 애정이 굉장히 가있긴 하지만 맨시티의 스쿼드가 막강한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네, 생각을 맞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커뮤니티 실드에서 패배를 하고 더브라이너와 포든까지 이제 부상으로 조금 이탈을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워낙 그릴리시, 긴도안 등 대체 자원이 너무 많다 너무 보니까 많아요. 중원에 생긴 전력 손실을 무리 없이 잘 막아줄 것 같아요. 오늘 오금PL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긴 조금 아쉽죠. 저희가 이제 토트넘과 맨시티 프리뷰를 진행한 이유가 뭐 이것 때문이라고 네. 뭐 너무 뭐 그렇진 않으니까, 비즈니스는 아니니까 할 수 없겠지만, 국내 맨시티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동 구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물건이죠? 네, 바로 올 시즌 맨시티 새 시즌 홈 유니폼입니다. 제 손에 좀 있는데 뭐 워낙 많이 자랑을 해가지고. 인터풋볼에서 특별한 할인가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쪽 그래픽과 영상 하단 링크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네, 인터폴 인스타그램에도 자세한 구매 방법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목 부분에 이렇게 등번호, 그러니까 93분 20초 그때 골런 우승 첫 우승 때, 네, 극작골. 그때 아구에로 선수의 번호가 있는데, 번호도 약간 음각으로 네네. 처리가 돼서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뭐 맨시 팬들에게는, 특히 아구에로 팬들, 그러니까 맨시 팬들이 아구에로 팬들 많잖아요. 레전드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는 유니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아구에로는 없지만 아구에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새겨진 유니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